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법 부합서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 대해서 벤처기업 투자와 관련돼서 자금 공급의 완화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마쳤죠. 이번에 대해서 자금 공급의 완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항상 우리 특히 중소기업법과 관련돼서는 조문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자금 공급의 원활화와 관련돼서 벤처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 등 법세 4조에 우리가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란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 기금 관리 주체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기금 운영에 따라서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꼭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2017년에 관련돼서 자금 공급의 원활화와 관련돼서 요 일환과 관련돼서 출제가 되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항을 우리가 보도록 하죠. 보험업법 다른 법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 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2017년에 우리가 출제됐고요. 자, 5항과 관련돼서 중소기업법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지방 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육성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신기술 사업투자조합, 중소기업 투자 모태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로서 제4조 관련돼서 자금 공급의 원활과 관련돼서 특히 1항, 그 다음에 여기에서 4항, 5항에 대해서 꼭 한번 잡아 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중소기업에 대해서 어마디죠. 우리 어미 못자죠. 모태조합의 결성 및 법 4조 2항에다 우리가 규정을 해놨어요. 여기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벤처기업진흥통장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투자관리기관 중에서 지정하는 기관, 그래서 투자관리조합 전문기관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중소기업 투자 모태조합을 결성하도록 해놨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자, 벤처투자조합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2당, 요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 투자 모태조합의 결성 등 4조 2항에서 규정을 해놨다.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 두시고요. 자, 3항과 관련돼서 투자관리 전문기관은 모태조합의 자산을 단 각호의 조합이나 회사에 출자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1호부터 이제 6호까지 있죠. 6호까지 있고요. 그러면 1호와 관련돼서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그 다음에 여기 벤처투자조합이 있고 6호와 관련돼서 개인투자조합이 있네요. 그럼 4항과 관련돼서 투자관리 전문기관은 모태조합의 자산을 관리 운영해야 되며 그 밖의 투자관리 전문기관이 지정 관리에 필요한 조항을 대통령으로 정할 수 있다. 모태조합의 전속기관은 요거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3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하되 그 밖에 모태조합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모태조합과 관련돼서 특히 3항의 1호부터 6호까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모태조합의 전속기간 30년 이내의 범위 내 요걸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과 관련돼서 여기 보시죠. 한국벤처투자조합 이렇게 나와 있네. 자,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 결성은 4조 3회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벤처투자조합의 결성으로서 자, 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등 목적으로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이거는 2019년에 우리가 출제가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본다면 다만 A적이죠. 다만이라는 게 나와 있어. A적으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 매수 등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목적과 기준에 부합하게 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자는 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지 아니하고 한국벤처
벤처 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출자를 받지 아니하고 여기에 대해서 2018년에 출제가 됐고요.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2019년 대표적으로 신기술 사업금융업자 2016년에 출제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3호 출자금 정액이 조합 결성 금액의 1% 이상이고 조심해놔야 돼요. 대통령이 정하는 전무 인력을 부여한 상법상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는 이와 관련돼서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투자회사.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벤처 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것 1호, 2호, 3호, 4호 요 4개에 대해서 꼭 좀 암기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단계로 우리가 보죠. 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자는 대표적으로 아까 신기술 사업금융업자가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봤죠. 이렇게 이제 여러 문제에서 이렇게 출제되고 있다는 게 투자조선가. 그러니까 이게 참 절차법이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절차법이라는 것은 우리 법률에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용어 정리 정확하게 우리가 암기하지 않은 이상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문제와 관련돼서 요 문제와 관련돼 있죠. 그러면 벤처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자, 아까 어떤 대표적으로 신기술 사업금융업자가 바로 대표적으로 결성할 수 있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항에 따라서 1항에 따라서 그러면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한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맞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 그러면 시행령 3조 6회 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러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려면 한국의 각호의 사항이 적힌 결성계획 이 결성계획서가 뭐냐 우리 한번 읽어보죠. 첫 번째 사업계획 어떻게 사업을 할 건가 출자금 정액 출자 일자 금액 자 출자의 시기 및 방법 유한 책임조합원의 모집 설립 자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사 운영계획 및 배분계획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투자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의 인적사항 여기에 대해서 자 결성계획서가 바로 1호부터 5호까지 2013년에 우리가 출제가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의미에서 결성계획서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망을 보죠. 한국벤처투자조합은 조합의 채무에 대해서 유한 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조합원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 책임을 지는 조합원으로서 구성한다. 2014년에 우리가 출제가 됐고요. 자, 공모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몇 인으로 한다? 1인으로 한다. 자, 5항과 관련돼서 출자금액 많이 들어봤죠. 조합원 수, 존속기간을 포함한 결성 요건과 신고사항,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한번 숙지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이제 한국벤처투자조합과 관련돼서 자, 요걸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 시행령과 관련돼서 그러면 3조 6호에 대해서 우리 이제 조합을 결성하려는 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 모두 갖춰야 돼. 요거 조심해야 돼. 주문을 걸 때. 모두 갖춰야 돼. 하나라도 입에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1호 출자금 총액이 30억 이상일까? 다만 조합계약에 의해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나누어 출자하는 경우는 최초 출자금이 10억 원 이상이어야 된다. 출자 현재의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것. 유한 책임 조합의 수가 40군 이하일 것. 업무 집행의 조합은 출자 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전속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그럼 이거는 어떻게 제가 빨리 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출제되는 경향은 요거예요. 1호부터 5호까지 뭘 갖춰야 돼? 하나라도 입에 되면 안 돼. 왜?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자는 모두 갖춰야 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확인을 하죠. 첫 번째 30억 원 이상일 것.
자, 다만 조합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출자하는 경우 최초 출자금은 시가거래에서 한자 100만원, 매순 49인 이하일까, 그만 100분의 1 이상일까, 5년 이상일까 모두 갖추어야 된다라는 거 확인을 해 두시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시행령 3조 6호에 대해서도 업무집행조합원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을 마치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고서를 조합원 총회의 개최일로부터 며칠 7일, 요 7일 더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증서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교부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규약은 뭐 반드시 따라다니는 거고요. 조합원 명부, 3호 조합원의 출자 금액과 출자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투자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전무 인력의 인적사항들,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7일 이내에 우리가 제출해야 되고, 누가 제출해야죠? 예, 증서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자, 시행령 3조 6호 업무집행을 조합하는 5항의 신고사항 중 다음 각호의 내용이 변경되면 며칠 이내 7일 이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변경신고서를 또 어디에 증서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돼. 그래서 특히 벤처투자조합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 업무집행조합원의 명칭과 주소, 그 다음에 조합원의 출자금액 및 출자자서. 자, 요거에 대해서도 출자 금액이 상당히 중요하죠. 금액이 얼마고 출자 자세의 변경이 있다면 누가 제출해야 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며칠 7일이네. 자, 해당 조합원의 전속기간, 그 다음에 5호 벤처투자장관 투자조합의 투자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전무인력의 인적사항들,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특히 여기에 대해서 사무와 관련돼서 이것도 한번 꼭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6항과 관련돼서 업무집행조합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자, 딴 데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돼요. 이와 관련돼서 중소기업과 벤처사업에 대한 투자. 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서 해외 투자,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신기술 사업투자조합 또는 개인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여기에 대해서만 사용해줘야 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면 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용하여야 된다. 요 1호와 2호, 3호에 대해서만 사용해줘야 돼. 자, 7항과 관련돼서 업무집행조합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선량한 관리자가 성간주의 의무야. 추상적 주의 의무로서 출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누구의 이익을 위하여? 출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산을 관리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8항과 관련돼서 한국벤처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투자 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 수익의 산정 방식에 관해서는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역시 모든 문제가 그래요. 자, 뭐가 최근 이 돈의 문제는 꼭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 그래서 모든 게 창업 투자를 하게 되면 돈이죠. 이 돈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돼야 돼요. 돈이 뭐예요? 머니잖아, 머니. 이 돈에서 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모든 출자금, 출자액 이런 거에 대해서 자주 출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업무 집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건가? 이렇게 나와 있죠. 업무 집행. 자, 그러면 이러한과 관련돼서 한국투자조합의 업무는 업무 집행 조합원이 집행한다. 조합원이 집행. 업무 집행 조합원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에 대해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손은 안으로 굽어요? 밖으로 굽어요? 안으로 굽죠. 그러니까 불이익을 갈 때, 그러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돼. 자기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벤처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 자금 차익 지급 보증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관 법률 구제에 따른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재산에 속하는 회사의 투자하는 행위 안 돼요.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5와 관련돼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서 창업보육센터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업무용 부동산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많이 들어봤죠.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담보권의 실행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호, 2호, 3호, 4호, 5호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행위에서는 안 된다. 누가 업무집행조합원이 집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업무집행조합원이 2항 5 단서에 따라서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1년의 범위 내에서 팔아야 돼요. 중소기업 분청 기간은 1년 내에 이를 처분해야 된다. 당연히 처분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사망과 관련돼서 이미 한번 다른 법률과 관련돼서도 이미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서 금지된 행위가 아닌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자금차익,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 안 된다고 그랬죠.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주식 안 돼, 독점규직 요거 안 돼요.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예외적으로 된다. 근데 단 1년 내에 뭐 해야 돼요? 처분해줘야 돼요. 그러면 5번에 자기의 제3자 이익을 위해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권 되죠. 이거는 몇 년에 처분해야 돼? 1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국벤처투자조합 조합원의 지분의 양도 법 4조 5에 나와 있어요. 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조합의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지분의 전부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를 하지 못한다. 그럼 반대해서 가면 뭐예요? 지분의 전부 양도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반대해서 가면 이번에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은 조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말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고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을 양수한 자는 양도인의 조합에 대한 권리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고 자 그러면 벤처투자조합의 지분의 양도와 관련돼서 특히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자, 요 2항 3항에 대해서 특히 1항에 대해서 조심해 놓을까요? 전원의 동의입니다. 가로 4번의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법 4조에 6에 나와 있어요.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그러면 요 사유에 해당돼야만 탈퇴할 수 있다는 거죠.